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서울에서 이제 분양이 완판됐다라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미분양은 또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 중공업 미분양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네. 이번 달에는 이제 뭐 미분양은 조금 둔화됐다라고 하지만 네네. 첫째 질문은 뭐냐면 미분양이 왜 둔화됐을까요? 미분양이 둔화된 거는 사실 분양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진입을 안 한다? 예, 왜냐면 이제 예. 그 예로 보면은 작년에 뭐 보면은 1, 2월 달에 분양 물량 보면 28,000세대였는데 올해는 뭐 1, 2월 때 보면은 8,0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진입하는 게 분양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 평균이 한 30% 조금 예, 넘는 예, 수치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분양한 지역은 A급지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분양이 다 됐다? 그렇게는 보기 힘들겠죠. 그렇게 좀 보기 예, 힘들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박사님 말씀을 빌면 이제 예년에는 한 2만에서 3만 호 정도가 1월, 2월에 공급이 됐는데 올해 미분양 숫자가 1, 2월 통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시장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공급을 확 줄였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 멈춘 거죠.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이제 나간 것들이 이제 조금 팔렸기 때문에 미분양 숫자는 줄어들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한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000호 정도 증가해서 아직은 뭐 10,000호가 넘은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이 중공업 미분양 시장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중공업 미분양 시장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이미 그 개발 사업 진입해 있는 상태는 완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완공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미분양 사태가 계속 축적이 되는 거죠. 미분양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 한 6월 이후 9월 막 이렇게 가면은 미분양이 한 10만 호 이상이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계속 그게 어느 정도 12만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오면은, 이제 그때 이제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상태가 되면은 분양이 뭐, 첫째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가 저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 가격이 적정해야 새로운 이제 분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저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중공업 미분양 주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악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 또는 이제 건설사가 수지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분양도 증가하겠지만은 중공업 미분양 주택이 계속 증가한다라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건설사들이 상당히 또 리스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현재 한 7만 5천 호 정도 되는 미분양이 뭐 10만 호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 건설 시장이 되게 이제 불안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주택 시장 참 애매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건설사들의 도산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사전에 조금 예측하거나 알아볼 수 있는 수치가 미분양이나 중공업 미분양 주택 이전에 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판단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근데 이전에 그 도산하는 건설사를 뭐 어떻게 이제 체크한다는 거는 사실 결과론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유동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미분양을 얼마 많이 안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리스크 이자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서 따라서 그 체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제 이런 데에서는 사전 어떤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위기설 해가지고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이나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정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다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직접 지표는 아니더라도 이제 보조 지표로서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량 기업 건설사를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재무제표 이제 공시대에서 나오니까 부채 비율이라든가 뭐 단기 차입금이 얼마나 있는지, 뭐 지급 보증이 얼마나 있는지, 우발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자가 얼마만큼 지급했는지. 그러면 그게 비중이 높아지면은 리스크가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증권시장에 보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토대 갖고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계국에 신고하는 업체들은 또 자료가 있으니까 볼 수 있고, 조그만 건설사나 시행사 같은 경우는 그 자료도 없죠, 아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건설사 막 얘기 나오는 거 이렇게 자꾸 그거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이런 문제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언론사를 등에 업고 많이 지금 그 문제를 해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취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사들이 꼭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위기 사태라든지 이런 거를 겪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미분양 주택이 이제 우후죽순 쏟아지듯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사태들이 좀 없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여전히 그것이 반복될까요? 지금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개발 사업 자체가 하나도 이렇게 문제가 돼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아까 이 건설사, 뭐 증권사,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등등 해당된 그 부실이 아주 높은 이런 데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잘못하면은. 이제 그런 정리가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후로는 모든 게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나 모든 조건이 이제 바뀌니까. 근데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 어떤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정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위기의 이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를 점점 늦추는 걸로, 뒤로 미루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정책 대응이 적절한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할까요? 이거는 뭐 어떤 근본의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자금시장, 금융시장도 그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뭐 정부가 나서서 금리를 무조건 내린다, 올린다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 박사님 말씀은 이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맡겨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부동산 저도 이제 다루고 있지만은 되게 어려운 문제고 참 어떻게 보면 정답 없는 게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경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준공업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미분양 주택의 누적, 그다음에 이제 이 미분양 주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방에 한 80%가 있고 수도권에 이제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럼 지방은 지금 초토화가 되는데. 심각하죠. 참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심각하다라는 거 말고는 참 뭐라고 딱히. 제가 그거 뭐 지방권은 진짜 뭐 왜냐면 지금 뭐 거의 그 중소 건설사나 뭐 대부분 뭐 한 30% 이상이 뭐 문 닫고, 그다음에 대형 건설사들도 사업 중단하는 그런 실태가 있으니까 지방 같은 데는 지금 어떤 그 얘기가 전혀 해도 이게 표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은 그거는 아무리 뭘 준다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집값도 빨리 하루아침에 좀 떨어져 가지고서 서민들이 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CNI 대표이사 우리 박근출 부동산학 박사님을 모시고 PF 시장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PF 시장과 관련돼 있는 건설업계 현황,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